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증가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죠. 1차 목표 주가를 26,000원 정도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0월 14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에너토크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력 관련주죠. 왜 지금 이 원자력을 주목을 하는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천연가스값 내뱉뛴 유럽, 결국 돌고 돌아 원전으로 회귀. 지금 단기적으로 화석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세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연내 원자력 발전에 10억 유로, 1조 3,8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력 70% 이상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는 2011년 후쿠시마의 원전 폭발 사건 이후 원전 반대론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원자로를 폐쇄하고 2035년까지 프랑스 원자력 의존도를 50% 줄이겠다고, 20%를 70에서 50으로 20%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에너지 대란이 발생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내용을 보시면 유럽연합 10개국의 경제와 에너지 장관들이 원자력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리스트로 포함시켜 줄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구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불가리아, 루마니아 10개국의 경제에너지 장관이 서명했다. 사안을 보냈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건 맞지만 어찌 보면 친환경의 역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15년 이후에 프랑스 파리기후 협정 이후에 아시겠지만은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태양광 에너지, 풍력 발전을 늘리고 석탄 발전을 줄여 나갔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지만 영국을 예를 들면 영국은 이렇게 섬나라입니다. 섬나라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항상 불어요. 그런데 바람이 안 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기가 안 돌아가죠. 그리고 이 친환경 풍력이 전체 설치 대비해서 발전량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효율이 그러니까 30%예요. 100원치 물건을 샀는데 30원치 값어치밖에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량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난이 발생되고 천연가스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또 급등을 하게 되고 천연가스 급등뿐만 아니라 전력난로에서 전기요금이 급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각국 정상들이 이 민심을 못 이깁니다. 유럽은 정말 들고 일어난 데는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석탄 발전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니까 그거를 대체해서 원전 쪽으로 전환을 하자, 원전을 돌리면서 신재생도 같이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문제,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발전용 원자재,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친환경 산업용 금속 자재에 대한 급등, 구리, 알루미늄, 니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결국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원자력이 나서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이 따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근데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중국을 좀 적대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체코 원전이 이제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올 가능성, 미국이 도와줄 가능성,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긴 건 탈원전 국가인데 IAEA 의장국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건 참 넌센스 아니에요? 그죠?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결국 원자력이 나서게 되고,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토크만 유일하게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장주 역할을 에너토크가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14%가량 올랐다가 14%가량 올랐다가 지금 7%가량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추세 전환 신호 쭉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체코에서 원전을 수주를 받게 되면은, 만약에 받게 되면은 원전에 들어가는 그 단조 있죠. 이 단조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 원전 설계는 아시다시피 한전기술, 그리고 시공은 현대건설 아니면 삼성물산입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을 내보자면은 친환경의 역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급등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원자력이 나섰다.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주인 에너토크란지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는 뭐 석탄 가격 상승, 천연 가격 상승 길게는 못 가겠죠. 지금 뭐 대성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GSE 급등했었잖아요. 이 급등 했기 때문에 천연가스 급등, 석탄 가격 급등 여기에 대한 순환매가 이제 원자력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이것도 우라늄 가격 급등이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 미국에서 전환적으로 원자력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 모습도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패러다임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도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죠. 제가 상한가 얘기 말씀드리면서 점 상한가가 진행될수록 점 상한가는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캔들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서 상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상승하는 종목은 거래량이 계속 증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든 종목이 과거에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 증가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죠. 27% 급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지막 불꽃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이 같이 증가를 했죠. 하락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뚝 떨어지게 되면서 상승이 멈춰버렸죠. 그리고 난 이후에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그리고 반등한 듯 했지만은 또 데드크로스 났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원자력 모멘텀이 발생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5일선과 21선이 다시 골든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마 이 현대유야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골든크로스 나게 되면서 상승 흐름 그리고 5일선 지지받고 앞으로 5일선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요 흐름 요런 골든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바로 치고 나갈지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5일선까지 이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깔끔하게 목표 주가를 26,000원 1차 목표 주가를 26,000원 정도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6,000원 돌파가 되면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전고점 32,000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점을 일단 1차 분기점을 26,000원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자력 관련주고요. SMR 관련해서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한 종목이다라고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이 연말까지는 석유 발전으로 일단 의존을 할 건데 이 석유 발전 올 겨울까지는 이 석유로 의존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SMR 쪽으로 의존을 하게 되면서 신재생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 뭐 이런 이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